안녕하세요. 반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토요일날이라 주말이라 쉬는 날인데 제가 저번주 수요일날 영상 제작을 못해서 이번주에 예정되어 있던 영상을 다 업로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토요일이지만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5화까지 일주일분을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각도를 통해서요, 이제 각도 5화고요 1화 때부터 살펴봤던 그런 각도들을 통해서 파동의 이해 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지금 위치와 이제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을 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흐름이 진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제 현재 위치에서 이제 기본적 분석을 제가 해봤습니다. 내가 이제 예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분이 있으려면 기본적인 분석이 무조건 선행이 되어야 해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조정 확률은 저는 이제 삼성전자는 80%가 넘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정 위치 이거는 제가 이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 조정받는다면 지금 대장주는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지금 대장주는 IT죠.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시점에서 이제 제대로 조정다운 조정을 받게 되면 대장주가 바뀔 거다. 대장주가 바뀌는 시점 전에는 항상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대장주가 바뀌는 시점 전에는 항상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이제 기존 대장주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을 가져온다. 종합주가지수 종합주가지수에 이제 조정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위치가 보면은 거의 코스피 200 이제 전체 시장의 한 20% 정도 영향력을 행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면 종합주가지수, 자 코스피 지수는 굉장히 좀 눌림을 많이 받을 확률이 높아요. 거의 확률이 높은 게 아니고 확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조정이 이제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자리에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 단기적인 대외약재는 이제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슈팅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은 230만원이면 이게 슈팅이 나와봐야 240만원에서 250만원의 마무리예요. 그러면 250만원 가봐야 10%도 안 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럼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매력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기업 구조를 이제 바꿔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나중에 중기 조정이 마무리되고 그런 이슈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다시 모멘텀을 받게 되면 뭐 2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1000만원도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애플이랑은 달라요. 삼성전자는 많은 사람들이 기술주라고 그래요. 이제 스마트폰 만들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니까 기술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은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기술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자재 값이 오른다거나 뭐 하거나 의미가 없어요. 왜? 자기들이 부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 부품을 가져다가 완성품을 만들어서 마진을 남기고 팔면 돼요. 근데 재고가 쌓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제조업의 가장 맹점은 재고가 쌓이면 안 돼서 손해가 나더라도 팔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제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제조업은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우리나라 비싸죠.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신흥국 시장, 베트남, 중국 뭐 이런 데와 경쟁이 안 돼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은 중국도 끝나가고 있어요. 신흥국 시장, 베트남이나 또 이타 다른 데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시장들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제조업은 이제 거의 좀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국가의 사람들의 삶의 질이 조금 올라가게 되면 인건비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제조업은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이 제조업이 이제 다시 화랑이 되려면 융합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걸 거치게 되면 이런 부분과는 무관하게 선진국에 있는 그런 제조업 기업들이 더 잘 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판관비, 판매비, 관리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되죠. 이 융합 과정이 뭐다? 자, 로봇과의 연계. 로봇으로 이제 비중을 많이 채워야 돼요.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인건비를 주는 부분을 계속 축소를 시키게 되면 기업의 마진은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4차 산업에서 제대로 된 성장 모멘텀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제조업의 몰락은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무가 불건전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다 좀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철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무구조가 탄탄해요. 철강주, 철강 회사들 재무구조가 탄탄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많아요. 그런데 성장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철강 회사들 보면.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조정을 받으면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전 IT에 대한 그런 제조업들, 반도체 제조업들은 그 기술력이 이제 어느 정도 따라잡히면 따라잡힐수록 이제 조선업총처럼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몇 년 지나고 이게 현실로 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저도 만약에 이 융합 과정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모멘텀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는 매력이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은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지는 않죠. 물량을 산다 그래도 잠깐 사는 거지, 파는 물량들이 더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공매도를 쏟아내고 있고요. 이제 호재 뉴스는 충분히 이제 언론에 던져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호재가 나올 것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2분기, 지금 2분기가 이제 뭐 6월달에, 그리고 3분기 9월달에, 자 4분기까지는 아직 예측이 못하고 2분기 3분기 실적 좋아질 건 다들 알아요. 그래서 2분기 3분기가 언제예요? 자 6월 9월 그러면은 앞으로 3개월에 12개월 동안 12월 달까지 4분기까지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측이 돼서, 4분기까지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예측이 돼서 그 부분까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이 거대 기업이 바닥에서부터 거의 100%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삼성전자가 혼자 돈이 이렇게 삼성전자에 몰리다 보니까 다른 소외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다른 싼 기업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전자에 그동안 몰렸던 돈이 자본 이동을 시작한다. 삼성전자로 그동안 수익을 많이 봤던 그 주체들이 삼성전자에서 돈을 빼서 그동안 이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싼 기업들로 이동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세 상승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대장주는 저는 이제 전기차 관련 자동차주들, 그리고 지주사, 지주사가 무슨 뭐뭐 홀딩스 뭐 이런 기업들, 그 정도로 이제 되지 않을까. 그리고 4차 산업 관련 모멘텀이 있는 성장주들은, 이제 코스닥에 있는 성장주들은, 성장주는 항상 버블 투자다. 버블이 많이 끼어있지 않을 때 진입을 해서요. 버블이 최고점이 되면 뉴스가 막 터지고 주가가 막 폭발해가지고, 그럼 수급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성장주 매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매매는 어떻게 보면 투기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잘 믹스를 하게 되면 계좌 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성장주 투자는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장주 투자는 심리 지표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수익폭이 그만큼 클 수가 있지만 제가 잘 추천도 안 하고 하는 이유가 안전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성장주 종목들을 계속 비중을 줄여가면서 계속 가치주들, 배당이 높은 가치주들 위주로 포트를 지금 변화를 시키고 있죠. 하락장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성장주들은
하락장이 오게 되면 하락폭을 굉장히 키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두 중에 하나예요. 중기 조정이나 하락 추세의 전환이나. 중기 조정이라는 거는 완만하게 각도를 완만하게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하락 추세 전환은 각도를 키우는 하락. 각도를 키우는 하락이 오게 되면 하락 추세 전환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각도를 판단을 하면서 앞으로 조정을 받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 아, 이게 중기 조정이구나, 아니면 하락 추세 전환이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삼성전자는 지금 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싸죠. 근데 많이 비싸지는 않은데 더 이상 싸지 않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그리고 성장 모멘텀도 지금 저는 이제 소멸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뭐 9 출시까지의 이제 성장 모멘텀이 이제 부재하고요. 자, OLED가 지금 공급 과잉, 그리고 제조 경쟁 심화. 제조 경쟁이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뭐 이쪽으로 자꾸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죠. 인도네시아나.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단가로 제조를 해갖고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격 하락을 위해서 그렇게 자산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자산들이 이동해서 신흥국 경제를 끌어올려 주겠죠. 그러면 유럽이 과거에 그렇게 잘 나가다가 그리스가 부도나고 막 이탈리아 힘들다 그러고 스페인 망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됐다? 왜 그렇게 된 거다? 중국이랑 한국, 일본이 올라가게 되니까 당연히 거기에 유럽에 있던 부가 아시아로 옮겨와서 그래요. 그럼 이제는 아시아에서 신흥국 동남아로 부가 옮겨가는 과정이다.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세상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스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자리 정책이라고 이제 나라에서 내놓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제 뭐 미국같이 성장력이 굉장히 우수한 나라나 또 아니면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그런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 돈이 많은 나라들이 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경제인식 자체가 먼저 올라간 다음에 지금 이제 무언가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뭐 청년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5년 후 걱정을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해보자, 이런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나중에 이제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한 조짐이 보이지만 뭐 어쩔 수 없겠죠.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정치인들이 이제 힘을 얻는 거고, 사람들은 당장 현재에만 목말라 있습니다. 나중 일 따위는 걱정하지 않아요. 사람의 이제 속성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고 해야 뭐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거고 정치인도 할 수 있는 거고 인기를 얻어야 정치인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조업의 모멘텀은 동남아로 넘어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기업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거고, 우리는 그런 기업들의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매력이 없고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고점 구간에 지금 단기 꼭지 포지션, 중기 꼭지 포지션, 장기 꼭지 포지션이 다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왜냐면 20년 동안 상승을 했거든요.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상승해왔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를 계속 이어간다면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은 소외가 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은 IT에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닙니다. IT 바닥은 2013년, 뭐 2011년 이때 나왔다. 이때 IT가 뭐 안 좋은 소리 들리고 뭐하고 할 때 이때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 수익 많이 챙겨놓고 지금부터 조정을 그냥 견디는 거예요. 앞으로 5년을. 진짜 제대로 된 장기 투자자들은 이때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냈겠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뭐 4년, 5년 이렇게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IT 시세는 즐기는 거고, IT가 지금 좋다고 막 뉴스에서 떠들고 뭐하고 하니까 지금 진입하는 건 다 미친 짓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제가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봐도 계속 똑같이 돼요. 지금 전기차나 자동차 관련주들 완성차 업체들은 지금 뭐 바닥 구간에 있는데, 전기차 관련주들 뭐 2차전지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올라갔죠. 물론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다음 대장주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100% 200%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닥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자리에서 100% 200% 가면 바닥부터 편입을 했던 사람들은 500% 1000% 수익을 봐요. 300% 뭐 1000% 이렇게 수익을 본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진입해서 100% 먹자고 그런 종목을 보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음 대장주가 아니고 다다음 대장주에 주목을 해야 돼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이제 4년 후, 3년 후, 5년 후에 주목받을 그럴 기업들에 먼저 우리는 진입을 해서 꾸준히 투자를 이어가야 지금 IT가 이렇게 부각받는 것처럼 그런 종목들이 부각받을 때, 그런 기업들이 부각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부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결국 이제 꼭지에 물리게 되는 개미들은 지금부터 중기 고점이라 그러면 최소 4개월에서 한 6개월, 그리고 길게는 이제 뭐 1년, 2년 고생하게 될 거예요. 이제 하락 추세로 만약에 전환을 한다 그러면 이제 10년 이상의 고통을 감수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자리는 이러나 저러나 IT에서도 OLED를 좀 피해 갖고 가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 OLED는 가격이 너무 비싸죠. 지금 보면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세요. OLED TV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사고 있어요? 이제 OLED가 휴대폰도 다 입혀주고 이런저런 부분들 다 입혀지겠죠. 그럼 사람들이 이거 주변에 보면 누가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OLED TV 지금 1500만원씩이에요. 그럼 걸 누가 그렇게 많이 사겠어요? 이게 공급광이다. 공급광이 되면 어떻게 된다? 처음에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혁신적인 기업 이미지를 갖춰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기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 미리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뒤처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공급 과잉을 거치고요. 이렇게 지금 화랑의 국면에 와서 공급 과잉을 거치고 가격 평준화. 자, OLED TV 이런 게 지금 1500만원인데 이게 100만원, 200만원. 지금 가격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1000만원 한다 그래도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5년) (10년) 후에는 이제 뭐 1000만원 한다 그래도 지금처럼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이에요. 왜 우리가 아이스크림 지금 1500원에 사 먹어도 우리가 10년 전에 아이스크림 300원 할 때랑 뭐 다른 게 없거든요, 별반.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태양광, 과거에 태양광이 그렇게 화랑이었다가 이제 경쟁 심화를 겪은 것처럼, 또 조선업황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1등이다가 일본에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갔죠. 그것처럼 IT, OLED 관련 제조업들도, 반도체 제조업들도 다 그렇게 될 거다. 자, 삼성전자 지금 위치의 기술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1화에서 제가 삼성전자가 바닥을 어떻게 잡을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죠. 그 바닥에서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이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한 1년 6개월 정도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2015년 1월에서 2016년 6월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슈팅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슈팅이 한 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은 뭐 690포인트, 710포인트. 코스피는 2400, 2500 되겠죠. 그 자리서부터 이제 조정이 시작된다 그러면 이 조정 각도를 봐야 된다. 조정 각도를 보고 이게 중기바닥이라 그러면 진입할 수 있는 시점을 만들 수 있겠죠. 언제? 6개월이나 1년 뒤에. 이제 기본적 분석은 이 정도 해봤고, 이제 차트 분석을 해본다 그러면 제가 과거에 이제 영상에서 보면 3번 머리를 부딪히면 뚫어낸다 그랬죠.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0일선 터치를 한 걸 볼게요. 한 번, 이때 2번. 자, 60일선을 3번을 터치를 했죠. 자, 60일선을 4번 터치할 때는 이제 뚫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머리를 3번 부딪히면 그 다음에 뚫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여기서 한 번 더 간다? 그 다음에 부딪힐 때는 거의 뚫립니다. 확률이 80%가 아니고 거의 90% 가까이 돼요. 5번째 부딪힐 때는. 자, 그럼 60일선은 이제 뚫린다고 보는 거고요. 이번에 만약에 지지받고 올라가도 다시 눌릴 때는 무조건 뚫려요. 그럼 뚫리게 되면 이제 224일선을 봐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려면 조정을 이렇게 완만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승폭을 각도를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급하게 나오고 조정이 급하게 나오고 반등을 완만하게 한다 그러면 이제 장기 침체 국면에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판단한다 그러면 지금 4차 산업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기 조정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삼성전자가 뭔가 신사업을 붙이고요. 그리고 나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그 융합 과정을 거치게 되면 중기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구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일단 그쪽에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대처를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거의 뭐 장기적으로 암울한 구간에 지금 OCI처럼 그런 구간에 이제 놓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기 조정을 잡는다 그러면 이제 한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조정을 받을 거예요. 왜? 딱 절반의 원칙이죠. 8개월, 1년 6개월 올랐으면 8개월 조정을 받는 거고, 급하게 조정을 받으면 4개월 조정을 받고 한 2개월 반등을 이제 각도를 얕게 한 다음에 제대로 이제 조정을 받는 시기가 다시 올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동으로 인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파동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파동은 후행지표니까. 후행지표다. 그러니까 파동으로 파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 분석을 해서 여기에 창의력을 더해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 다음에 파동으로 그런 움직임이 보일 건지 아닌지는 확인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볼게요. 21선을 하향 돌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21선에 한 번, 두 번, 세 번 부딪히고 네 번째 뚫려서 61선까지 내려왔죠. 이 위의 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부딪히고 뚫려서 61선에 내려왔잖아요. 지금 61선도 한 번, 두 번, 세 번째 부딪히는 시점입니다. 이때는 여러 번 부딪혔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부딪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는 구간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부딪힌다는 거는 이제는 파동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추세 측면에서. 그럼 이제 네 번째 이제 부딪히게 되면 내려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살펴보고 기술적인 분석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기본적 분석인데 잘못 들어갔어요. 기본적으로 또 분석을 해보면 PER이 16배예요. 지금 미국 평균 PER이 기업들 평균 PER이 한 18배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는 거의 그 정도 위치에 와 있어요. PER이 뭐 16배고 업종 PER이 15배고 IT는 물론 부각을 더 받아서 더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일단 고평가라는 거예요. 시장 평균으로 봤을 때. 그리고 뭐 배당도 많이 안 주죠. 뭐 근데 배당도 많이 안 주는데 웃긴 게 뉴스 같은 데 떠들 때 보면 삼성전자 배당 성향을 늘려서 뭐 어떻게 많이 하고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당연히 과거보다는 기업이 덩치가 큰데 배당이기가 과거보다 많겠죠. 시가총액이 지금 100%가 올라왔는데 100% 전에 배당하던 거에 2배 늘려도 지금 주당 배당으로 보면 주당 배당 수익률로 보면 이게 미미하다는 거예요. 지금 주가 가격에서 의미가 없는 배당이라는 거죠. 은행금리만큼 배당해주는데 이거 뭐 받아서 뭐예요. 그리고 PBR도 보면 제조업 치고 메리트가 없죠. 제조업들은 지금 전부 PBR 1배 미만입니다. 근데 IT 반도체 제조업은 지금 업황을 제대로 타가지고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어요. 자, 기술적 분석 세 번째 해봅니다.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각도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승각도 크고요. 하락각도 완만하고, 상승각도 크고, 하락각도 완만하고, 상승각도가 크죠. 이렇게 해서 3파동이 끝나는 겁니다.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4파.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상승. 이걸 보면 상승 일수나 이 상승폭이 첫 번째 1.6배 정도가 됩니다. 제대로 엘리어트 파동이 나오면.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할 때 보면요. 하락을 완만하게 하죠.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고 이제 하락을 딱 하고 그리고 나서 상승을 다시 시작합니다. 상승 1파, 상승 2파, 상승 3파. 상승 3파가 각도가 가장 크죠. 1파보다 2파가 각도가 크고 2파보다 3파가 각도가 크죠. 그리고 나서 갭을 보면 이평선과의 갭들도 가장 많이 벌어져 있는 시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장기 하락 추세라 그러면 하락 각도를 키울 거예요. 이 다음에 지금 이 차트가 이제 토요일 날
제가 만든 거니까 토요일날 다음에 이제 이만큼 지금 일주일 횡보를 해놓은 상태죠. 저번주 토요일날이니까 이만큼 횡보를 해놨는데 이제 하락을 시작하던가 아니면 슈팅이 한번 나오고 하락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상이 불가능하고 조정은 무조건 거의 100% 확실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 지금 삼성전자 230만원에 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외국인들도 사지 않고 있는데 개미들이나 기관들은 더 그렇겠죠. 삼성전자보다 매력이 있는 기업에 들어가죠. 삼성전자는 지금 매력이 없다. 지금 가격은.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이렇게 조정을 많이 급하게 준다. 그럼 하락 이파를 급하게 맞으면서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을 거고요. 이제 횡보 조정에서 각도를 이렇게 낮춘다 하면서 완만하게 이렇게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상승 각도가 낮아졌으니까 중기 조정 국면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하락 각도가 깊어지면 여기에서 반등 각도도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완만한 조정이 끝나야 그 다음부터 이제 슈팅이 나오는 각도를 키우고 상승할 수 있는 또 그런 모멘텀이 잡힌다는 거죠. 왜? 이만큼 하락해 있으면 다시 가격 메리트가 부각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자, 장기 매수 포지션은 그래서 이런 구간이 확인이 되는 구간이어야 된다. 언제? 4차 산업 제조업 융합. 자, 기본적 분석으로 보면 로버트들을 제조업 기업들에서 로버트들 막 갖다 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지금 뭐 인건비 적자 뭐로 해서 이제 막 적자 뉴스라든가 아니면은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뉴스들이 막 나오면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로봇이 도입되고 그런 개선되는 기미가 보이는 그 시점이 융합 시점. 제조업과 로봇이 융합되는 그 4차 산업의 그 시점. 그때부터 이제 모멘텀이 다시 부각받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이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한 5년, 10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더 짧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이제 뭐 전기차들 돌아다니고 인공지능차가 첫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고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제 사람들은 법적으로 인공지능차가 이제 활성화되게 되면 사람들은 법적으로 운전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입힌다 그래요. 안전성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헬스케어나 바이오 이런 쪽으로 이제 모멘텀을 탑재하고 있죠. 근데 지금 현대 보세요. 현대중공업이 조선 그쪽에 대해서 악재를 너무 두들겨 맞다 보니까 여러가지 하는 사업들이 다 부각을 못 받아요. 그래서 뭐 현대 로보틱스, 현대 일렉트로닉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분할 상장을 다 했죠. 삼성전자도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이 만약에 로봇, 헬스케어, 바이오 사업이 다음 만약에 성장 모멘텀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점이라 그러면 휴대폰 사업부가 있는 삼성전자는 그대로 놔두고 분할 상장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매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대로 이쪽 사업부를 키우면서 휴대폰 사업부를 계속 축소를 시킨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모멘텀을 가지게 되겠지만 이런 각각의 섹터들이 다 분할 상장을 한다면 그쪽에다 투자를 해야죠. 삼성전자는 투자 매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이나 기술적 분석 같은 걸 할 때는 항상 기본적 분석이 선행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차트 모양을 보면서 이게 지금 어떤 시점인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휴대폰 시장은 경쟁이 심화가 됐어요. 이미 이제 중국이 많이 치고 올라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의 갤럭시와 이제 뭐 미국의 그 애플 아이폰이 지금 뭐 대세인 시장에서 이제 중국이 머리를 이렇게 들이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국이 거의 결국은 이제 점유율 1위가 되고 중국은 이제 또 동남아에다 그 부분을 이제 내주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IT OLED는 제조업 한계를 극복을 하려면 지금 개편이 필요하다. 기업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설비 투자 등 이제 투자 자금이 많이 드는 제조업은 그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원가 절감이 이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그 반도체 중에도 메모리 반도체라고 그것만 이제 세계 1위예요. 나머지는 다 처진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에.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뭐 4차 산업에 입혀질 수 있는 좀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아직도 많이 경쟁을 해나가야 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이 리스크, 제조업 자체가 리스크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하는 제조 사업은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제조 사업은 절대 하지 않아요.
미디어 사업이나 돈이 안 들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을 하지, 사람 많이 써야 되고 노동력이 들어가는 건설업이라든가 그런 걸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지금 세상은. 지금 무슨 오프라인에 무슨 뭐 자영업자들 왜 망할까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건물값이 비싼데 거의 임대료 비싸게 주고 들어가가지고 인건비 많이 주고 사람도 서민 경제는 팍팍해. 서민들이 돈이 없어요. 죄다 빚 져갖고 집 사서 은행에다 이자 줘야 돼서 돈이 없다고 나가서 빵집 가서 빵 사 먹고 이런 게 계속 축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물가는 안 올라. 저금리 시대라. 저금리 시대라 물가는 안 오르는데 돈 빌려주니까 죄다 돈 빌려서 집 투기, 건물 투기. 그럼 이런 게 이제 무너지기 전에는 이제 자영업은 계속 죽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원가 절감이 안 되는. 인건비 비싸니까 인건비 그거 써갖고 요즘 자영업자들 보시면 아르바이트 한두 명 쓰면요. 아르바이트보다 내가 돈 못 버는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직원들보다 내가 일 더 많이 하고 돈 못 버는 사장님들이 수두룩해요. 자영업자 80%가 그렇다. 80% 이상이 그래요.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요. 다 사람 줄이고 있죠. 사람 써봐야 돈이 안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시대예요. 그럼 지금 사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이제 오프라인 사업은 끝났어요. 힘들다. 전부 온라인 사업. 온라인 사업 이거 망해봐야 그 홈페이지 하나 빼는데 뭐 백몇십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홈페이지 제대로 어디 업체에다 맡겨서 빼도요 백몇십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내가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할 거 아니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빵을 팔 거야. 근데 그 부분에서 미디어로 유튜브 같은 데다 홍보를 해서 빵을 만들어서 팔아요.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면은 마케팅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 거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기가 좋은.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자, 판넬 뭐야 그거 뭐 찌라시 찍어서 그 찌라시도 뿌려야 되지. 그 찌라시는 그냥 뿌려야 사람이 뿌려야 될 거 아니야. 인건비 들어가잖아. 그러다 또 건물 임대도 해야 되지. 그럼 보증금 얼마 주고 뭐 이런 게 지금 의미가 없어요. 도메인, 온라인에 이제 도메인 하나 띄워놓고, 그럼 성장성은, 오프라인은 지나가는 사람들만 여기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빵집이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 빵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누구나 그냥 손가락 몇 번 돌리면 거기 다 들어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홍보하는 거는 그 사람의 능력인 거죠. 오프라인 사업보다 온라인 사업이 훨씬 편안한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이제 인간들, 부동산은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한국의 딜레마입니다, 지금. 한국인들은 부동산에 소유하고 있는 그 자산 규모가 너무 커요.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이 부분들이, 물질이 지금 이동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이거는 뭐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 인식 자체를 바꿔야 돼요, 지금은. 일을 많이 한다고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창의력이 있어야 무언가 새로운 모멘텀을 집어먹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은 끝난다. 끝난다가 아니고 끝났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건비, 판관비에 대한 비중을 무조건 축소시켜야 돼요, 제조업을 하는 업체들은. 그럼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보면 하청업체 위주의 이제 불공정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삼성은 그나마 깨끗한 편인데도 굉장히 불공정해요. 뭐가 불공정하냐? 돈 지급을, 예를 들어 물건 먼저 받고 돈은 1년, 2년 있다 채권으로 준다. 쉽게 말하면 돈은 이제 1년, 2년 있다 줘요. 그러면 삼성은 되게 웃긴 게 1년, 2년 있다 돈 주면 삼성은 얼마나 줘요? 1년, 2년 동안 이자를 아낄 수가 있잖아요. 그 돈을 무이자로 1년, 2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중소기업들은 이자도 못 받고 물건값을 나중에 받으면 자금이 빡빡하겠죠. 이게 지금 사업 구조 자체가 대한민국 전부 불공정해요. 이게 건설업, 저도 조경일 할 때 보면 이게 뭐 관행처럼 돼 있어요. 돈은 뭐 6개월 있다 주고 3개월 있다 주고 1년 있다 주고 그런 부분들이 먼저 해소가 돼요. 전부 다 망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청업체가 우르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물량 공급에 차질이 생기겠죠. 이런저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무조건 올 거다, 제조업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조선이 무너진 건, 조선업이 무너진 건
제조업의 몰락을 가져오는 몰락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빠릿빠릿하고 이제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오너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살아남겠죠. 그런데 지금 관행에 젖어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다 무너질 거예요. 이제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이 항상 오게 되면 기존의 관행대로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은 무조건 다 무너집니다. 과거에 휴대폰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나갔어요? 아니에요. 노키아가 있었죠? 어떻게 됐어요? 박살났죠? 모토렐라인가? 아무튼간 그 일본 기업 거기도 박살났죠. 왜? 이런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기업은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공룡기업이어도 망해요. 무언가 구멍이 요만하게 항아리에 10톤 항아리에 1cm 구멍이 있으면 물 다 빠져나가요. 마찬가지예요, 기업들도. 그런데 기업이 망하면 그 기업 CEO나 그 기업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망할까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원히 부자예요.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들과 그 수많은 직원들과 그런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삼성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 옵니다. 왜? 삼성공화국이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 삼성이 만약에 무너질 위기가 취하면 삼성은 망하지 않겠죠. 왜? 서민들한테 삥 뜯어서 삼성한테 다시 채워줄 거니까. 한국은 이런 사업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반드시 몰락해야 되고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간단히 얘기해서 내가 미국인이야. 내가 미국인데 중국에서 한국이랑 똑같은 제품을 더 싸게 준다 그래. 그럼 중국 거 살 거 아니야. 한국 거 안 산다니까. 근데 한국은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거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업 기반을 동남아로 갖고 가야 되겠죠. 중국보다 싸게 생산을 할 수 있는 곳에 옮겨가야 돼요. 산업 기지를. 자, 그럼 베트남 같은 데나 동남아 신흥국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설비 투자하고 거기서 뭐 찍어내고 하면 사람들 자꾸 써주고 거기도 인건비가 어느 정도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시점에서 그 갭이 메워지는 그 측면에서 이제 다시 동남아에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로 이제 이동을 하겠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 세상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동남아 다음으로는 안 갈지도 모르겠다. 왜? 로봇이 나와서. 이 4차 산업혁명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혁기를 전 세계적으로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린 지켜봐야 되는 게 지금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사업부를 가지게 되는 대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는 대기업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많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산업혁명 시기에는 대기업, 중소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기업들이 여기 어떻게 대처를 잘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포커스를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보면 삼성이랑 똑같이 핸드폰 파는데 제조업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죠. 리스크가 적지만 삼성전자는 이제 부품 생산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그동안 강점이던 부분이 약점이 될 수가 있다는 판단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제조업 투자를 아예 하지 않고 있다가 뭐 이제 기업 인수합병하고 뭐하고 슬슬 규모의 경제를 갖추려고 그런 움직임이 보이죠. 돈을 너무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애플은 이제 현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갖고 있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렇다니까 이제 설비 투자를 좀 하려는 거죠. 뭐 인수합병 통해서. 그렇게 이제 제조업을 슬슬 이제 갖추려고 하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다르죠. 융합을 해서 이제 제조업을 갖춰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만들어놨던 그 제조업 기반하고 지금 신생으로 제조업 투자를 이제 시작하는 데들은 아예 그냥 접근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설비를 해서 사람을 쓸 생각이 없어요. 왜?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지출을 할 생각이 없어요. 기계를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반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이제 애플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 같은 경우도 그런 변화가 필요하겠죠. 신성장 산업을 이제 지속 강화하고 있는 삼성이란 이름을 가진 다른 기업으로의 자산 이동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도 물론 그냥 망하진 않겠죠. 몰락을 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은 지금 보면 조선업들이 다 죽는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은 살아있잖아요. 대우조선해양만 망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핵심은 이제 앞으로는 바이오, 헬스케어, 전장산업이 이제 자동차 관련, 그쪽인데, 이쪽으로 이제 신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휴대폰 사업부의 매출을 넘어서는지가 중요해요. 휴대폰 사업부의 매출이 과다로 잡혀 있고 이런 신성장 산업 비중이 작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에 바닥을 잘 포착하면 엄청난 투자 효과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앞으로는 근데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내 자본을 투입을 해서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돈이라는 것은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동을 합니다, 항상. 돈은 이동한다. 새로운 곳으로 끊임없이 이동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4차 산업은 세상을 바꿔놓을 거고, 그래서 위기설이 많은 거예요. 이제 사람이 일할 곳이 없어지는데, 도대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부자들이 어떻게든 살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전 세계적인 지금 고민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인간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 해결책이 반드시 나옵니다.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자들이 과거의 부자처럼 독선적이지가 않아요. 신생 부자들은 독선적이지가 않다. 권위적이지 않다. 이제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부자들은 다 망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책을 일주일에 그래 3-4권씩 계속 보려고 하는데, 자, 구글 보이나 이게? 안 보이네 잘. 구글이 기업을 어떻게 경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책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걸 보면 구글 같은 기업은요 CEO 뭐 이런 게 없습니다. 평등합니다. 기업에서 사무실도 더 크게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모든 공간을 오픈을 해놓고 지시 전달 체계가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일을 스스로 찾아가는 시스템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어요. 창의적인 기업들. 그럼 그 기업에서는 주인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냥 CEO는 회사의 재물을 살피는 일을 하는 게 CEO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CEO를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꾸 그 회사로 몰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우받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 그럼 이제 과거에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이런 부자들은 다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변화하겠죠. 부자들이 나누는 걸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변화가 되어갈 거예요. 지금 뭐 미국의 가장 부자인 뭐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뭐 다 마찬가지죠. 자기 자산 다 털어서 지금 민생을 위해 쓰고 있잖아요. 뭐 거기는 얘기가 많죠. 워렌 버핏이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거기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서 세금을 안 내고 어쩌고저쩌고 다 개소리예요. 계속 뭐 세금을 내야 된다, 내 세금을 더 가져가세요 하면서 나라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또 짜맞추게 해갖고 어떻게든 흠잡아 보려고, 그런 사람들 보면 그릇이 작다. 삼성전자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삼성전자가 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틀린 부분을 발견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경험도 나에게는 큰 공부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내 생각을 다각화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관점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삼성전자가 나중에 투자 매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지나봐야 하는 거고, 지금은 꼭지에 있고요. 이 모멘텀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투자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큰 의미를 가지죠. 우리나라 지수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지수도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게 될 거예요. 삼성전자가 먼저 상승 추세를 만들고 지수가 따라서 상승을 시작한 것처럼, 지금 이제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조정이 시작되는 시점은 삼성전자가 조정이 시작하는 시점이 먼저 포착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주식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각도로 다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는 각도가 완만하다, 이렇게 연결을 해봤을 때 완만하다 그러면 다음 반등은 당연히 또 각도를 키우면서 가잖아요. 조정 반동이 또 약하면 당연히 반등을 키우면서 가고, 지금도 어때요? 상승 후에 조정이 약하죠. 그럼 우리는 하락 추세는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 다시 상승을 하든지 하락을 하든지 이 각도를 보고 우리는 이게 하락 추세인지 아니면 조정 추세인지를 살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주에는 이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각도 5화 이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어요. 그리고 광고 시청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